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신경수 저자의 Five Questions, 성장하는 조직의 5가지 질문입니다. 신경수 저자는 HR 전문 컨설팅 업체인 지속성장연구소의 대표이사로 침체된 조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해법과 대안을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20년 넘게 조직 개발과 조직 관리를 해온 신경수 대표는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노하우와 문제 해결 방법을 이 책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저서 외에도 HR 전문지인 월간 인재경영에 10년 동안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국내외 기업을 관찰하면서 조직이 살아남는 데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5가지의 요소는 일관성, 진정성, 수용성, 사명감,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 몰락하지 않는 기업의 요소라고 하면 시시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결국 성장하는 조직, 기업은 외부 환경의 중요성도 느끼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강한 내부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인데요. 단순히 상사가 부하한테 주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 강제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조직을 성장하게 만드는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요소들을 살펴보면 일관성은 말 그대로 일관된 자세, 생각, 행동입니다. 기업의 비전과 목표, 목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고객 만족이라는 기업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사내에서는 고객 만족이 아닌 경영진들의 배만 불리는 회사는 당연히 성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떠올랐는데 가장 저렴한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처럼 누가 뭐래도 확실한 기업 비전을 CEO도 직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예시로는 삼성전자 최고의 히트 상품인 애니콜을 전부 불살라버렸던 이건희 회장의 화형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주장한 품질 경영을 위해서는 양이 아닌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의 의지를 사원들은 몰라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너의 모습에 일관성이 있다면 경영진의 경영에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사원들도 따라갈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멀티플레이어를 요하는 요즘 시대에 겸무와 겸직은 일관성을 흐트러뜨리고 집중을 놓치게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낸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업무에는 소홀해지기 때문에 저 역시 한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고객과 직원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고 하며 솔직함과 투명성이 기반이 된다는 것인데요. 저자도 말하고 있듯 우리나라 기업은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한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더욱 사원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회사는, 경영진은 투명하게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오픈 마인드인 개방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높은 직위가 될수록 일의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항상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부 환경 및 내부 조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난무하는 지금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원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보는 해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기업을 성장시킬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원들에게 피드백은 엄청 중요하다는데요. 적절한 피드백은 사원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요소라고 합니다. 인사고과 후에 전혀 피드백이 없이 승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피드백이 오히려 사원들에게 약이 될 수 있으며 비리가 아닌 이상은 승진이 누락되었더라도 누락된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원들이던 외부로부터던 진실된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자신이 일을 할 때 가져야 하는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기업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CEO든 신입사원이든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업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원과 CEO한테서 나오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나오는 예시로 골프 연습장에서 안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2명이 나오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인사도 잘하고 오는 손님들의 특징도 잘 캐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산이 되었다고 하며 바쁘니까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 본인의 실수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현장 대응력이라고 합니다. 2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현장 대응력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고객을 대응하는 일선에서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두뇌의 회전력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현장 대응력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요즘은 현장 대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감수성입니다.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넷플릭스의 자율과 책임이 떠올랐는데요. 자유는 사람이 지닌 기본적인 감정이고 자유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준다면 충분히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신입사원이던 사원들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수성은 감정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자유라는 감정을 주면 충분히 그에 맞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책임을 집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감 역시 감수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원들에게 공감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이 직원들의 감수성을 건드려서 그들이 더욱 회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가, 진심을 다하는가, 균형을 중시하는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해하고 배려하는가에 대한 5가지 질문이 결국 조직을 성장하게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 책에서 다시 느끼게 되었는데요. 조직을 이끌고 계신다면 혹은 조직에 속해 있다면 나에게는 이 5가지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인 일관성, 진정성, 수용성, 사명감, 감수성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 부족하다면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신경수 작가의 Five Questions, 성장하는 조직의 5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